5월 21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광주시장 선거는 이른바 빅3 후보가 경합 중이고 광주시 교육감 선거는 장휘국 후보가 지지율 1위로 나타났습니다. 강훈태, 이용섭 두 무소속 후보들의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오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진행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소규모 음식점 업주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방 환경을 개선하는 등 자구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시장 지지도는 강훈태, 윤장현, 이용섭 후보가 오차 범위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고 전남지사는 이낙연 후보의 우세가 뚜렷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MBC, KBS, SBS 방송 3사가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무소속 강훈태,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무소속 이용섭 후보의 3강 구도가 뚜렷했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지지율이 각각 5%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빅3로 불리는 후보 중에는 강훈태 후보가 가장 높은 25.7%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21.2%로 강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고 이용섭 무소속 후보는 18.0%로 강 후보와 격차가 오차 범위를 넘어 근소한 차로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무응답층도 24.3%로 나타나 실제 투표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지사 후보 지지도는 이낙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과반수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 후보 지지율은 59.1%로 새누리당 이중효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성수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광주에서는 50% 이하로 떨어진 반면 전남에서는 옛 민주당 때처럼 50%를 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광주 지역은 60%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전남에서도 과반수가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교육감 후보는 현직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또 10명 중 9명은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후보 중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장희국 교육감에 대한 지지가 36.3%로 가장 높았습니다. 2위 양영일 후보보다 17%포인트 이상 높은 지지율입니다. 김왕복, 윤봉근, 김영수 후보는 한 자리 지지율에 머물렀습니다. 전라남도 교육감도 현직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장만채 후보가 과반수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어 10% 이하에 머문 다른 두 후보들보다 크게 앞섰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9명가량이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이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선거 사전투표에는 광주, 전남에서 각각 10%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방송 3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 등 3개 기관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광주와 전남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각각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조사는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광주시장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후보는 청소년들의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광주 청년 상상 제작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의 강훈태 후보는 제2순환도로 소송에서 광주시가 이기면 관리 운영권을 매입해 통행료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무소속의 이용섭 후보는 만대 규모로 공영 주차장을 확충하고 상권 밀집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무소속의 이병환 후보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공직사회를 혁신함으로써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내일부터 29일까지를 선거방송 토론 주간으로 정해 광주 MBC와 KBS, 광주 총국 등 공영방송을 통해 토론을 집중 방송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는 오는 27일 밤
광주시장 후보 토론을 주관해 생중계하는 등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방송 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예정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16일 오전 8시 48분에 세월호 사고가 났으며 무리한 변침, 즉 급회전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월호의 항적 자료와 탑승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은 남습니다. 박용훈 기자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난 맹골수로를 통과할 당시 세월호 조타기를 맡았던 조타수 조모 씨. 평소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타가 유난히 많이 빨리 들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 같은 진술 토대로 무리한 변침, 급회전을 직접 사고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복원력이 약한 상태에서 15도 이상 변침했고 화물까지 쏠려 선체가 기울었다는 겁니다. 이때가 4월 16일 8시 48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4분 뒤인 8시 52분에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최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7분 뒤에는 배가 넘어가고 있다고 세월호 항해사가 직접 조난 신고를 했습니다. 6,800톤이 넘는 대형 여객선이 순식간에 기울었다는 겁니다. 수사본부의 항적도 분석 결과입니다. 선체가 50도 이상 기운 시간부터 선체가 뒤집힌 10시 7분까지의 기록만 있습니다. 9시 34분 이전의 기울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선체가 기울었다는 승객들의 증언이 잇따라 더욱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계속 기울었어요. 조금씩. 기울었다 괜찮았다, 기울었다 괜찮았다 그랬는데 갑자기 확 하고 한번 확 기울어가지고 때문에 맹골수로에 진입하는 1차 변침점, 즉 30분 전부터 선체가 기운 상태로 항해하다 2차 변침점에서 사고가 났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원래 있던 이쪽으로 돌아오려던 힘에다가 그 탈을 써가지고 반대편 외방경사까지 더해지면 50년까지 더해져가지고 이게 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힐 모의 실험과 관련해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한다, 모형 실험도 검토 중이다 등 즉흥적인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6월 10일 열립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선장 이모 씨를 비롯한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은 본격적인 재판을 준비하는 성격으로 쟁점에 대한 정리와 증거 제출 등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통 재판은 2주 간격으로 열리는데 이번 사건은 매주 공판을 진행하는 집중 심리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법원은 재판 당일 방청권을 발행해 소지자에 한해서만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교사의 절반 가까이가 정신적 외상 증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전국 3,200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4%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본인이나 주변 교원이 불안과 우울증 등의 신체적 증세를 보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최근 1년 동안 학생 안전과 관련된 교육이나 재난 대비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가 전체 40%에 달했으며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66.4%는 이론 교육만 이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등 합창단이 부른 노래가 왠지 어설프다 싶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왔다는 연합 합창단은 기념일 당일 처음 만나서 연습 한 번 못했던 것으로 광주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송정은 기자입니다. 올해 5.18 기념식장에서 합창단이 부른 노래는 유난히 어색했습니다. 5월의 노래와 임을 위한 행진곡 등 두 곡을 불렀는데 중계 화면에 잠깐 잡힌 화면만 봐도 가사를 제대로 모르거나 음정이 맞지 않아 합창의 의미를 무색해 했습니다. 이들 합창단은 전국에서 모였다는 지역별 연합 합창단입니다. 전국 11개 민간 합창단으로 구성됐다는 연합 합창단은 5.18 기념일에 처음 만났고 연습 한 번 못하고 무대에 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7시 반에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리허설 다 끝내놓고 그쪽은 한 번도 우리랑 참여 안 와가지고 차세대 왔던가요. 그래가지고 왜
막 9시 5분 전에, 10시에서 5분 전에 도착했냐고. 그러니까는 여기저기 들렸다가 오니라고 늦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합창단의 구성도 이상합니다. 지역별 연합 합창단을 구성해 통합의 의미를 부여하겠다고 보훈처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합창단은 사실상 광주시와 세종시 합창단원으로만 구성됐습니다. 당초 전국의 합창단을 지역별로 모으려고 했지만 응하는 데가 없었고 기념식을 일주일 앞둔 지난 12일에서야 광주 지역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320명 가운데 240여 명을 광주에서 끌어모으게 돼 전국연합 합창단이라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알고 계시는 합창단들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언제 요청이 좀 있었어요?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보훈처는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대행사가 알아서 한 일로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사는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정보지원 행사를 할 때는 입찰을 합니다. 보통 사후선에. 대행사 측에서 몇 개 이제 입찰을 하죠.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하겠다. 주제를 잡고 하시겠죠.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문제로 몇 년째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5.18 기념식. 기념곡 재창에 반대한 국가보훈처가 합창으로 행사를 바꿨으나 내용은 결국 불협화음이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겠다며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결성한 6.4 지방선거 광주연대가 해단을 결정했습니다. 6.4 지방선거 광주연대는 광주시장 전략공천을 둘러싼 논란과 정책 경쟁이 실종된 분위기, 자체적인 준비 부족과 역량의 한계 등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해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훈태, 이용섭 두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오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진행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따르면 양 후보 캠프는 오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대상 기관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후보는 이르면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단일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고, 강훈태 후보는 양측의 협상이 진전돼 조사기관의 문항 선정 등의 문제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오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윤민호 광주시장 후보 등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정당 지지율 20%와 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기초의원 전원 당선을 목표로 뛰고 있다며 정권 심판과 광주에서 야당 교체를 위해 진보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사퇴가 잇따랐습니다. 나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의 김대동 후보는 무소속 연대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불합리한 공천을 심판하기 위해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도 일신상의 이유로 선거와 추후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올해 순천 지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관광지 순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중국 관광객들이 서울이나 제주에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광객 3천여 명이 방문한 순천만종원. 각 나라의 독특한 정원과 각양각색의 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에 감탄합니다. 오후 반나절 다 돌아보기 힘들 정도로 넓은 정원을 꼼꼼히 살펴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我来到这里感觉这里太漂亮了，一片的绿色，然后颜色非常的漂亮。 중국 관광객들은 순천만 정원을 거쳐 이번에는 나간읍성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옛 전통이 잘 보존된 가옥과 주민들의 생활 모습에 관심이 높습니다. 읍성 밖에 마련된 특산품 장터는 선물을 고르려는 관광객들로 인기 만점입니다. 顺天湾的这个民俗园觉得非常非常好，然后空气呢非常好，人也非常的友善，美食也很多。那我们打算下次还要再来。 올 들어 이달까지 순천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13,000여 명. 다음 달에도 2만 명 가까운 중국 관광객이 연이어 순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렇다 할 대형 쇼핑몰이 없는데도 순천에 중국인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바다를 통해 입국이 수월한 데다 전통과 정원 문화를 중요시하는 중국인들의 구미에 순천 지역 관광지가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관광지별로는 매뉴얼화를 해가지고 중국인 관광객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관광 해설사를 통역사 이런 부분들을 약 60명을 양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고유한 관광 자원과 생태 도시에 걸맞는 순천만 정원이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까지 끌어모으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세계적 권위의 미술 인터넷 매체 아트네트가 뽑은 세계 5대 비엔날레에 선정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아트네트는 비엔날레의 역사와 영향력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세계 20대 비엔날레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광주 비엔날레와 베니스 비엔날레 등을 상위 5대 비엔날레로 꼽았습니다. 아트네트는 광주 비엔날레의 영향력과 큐레이터 등을 언급했고 올해 감독인 제시카 모건 등 이름을 알린 역대 감독을 열거 했습니다. 광주의 대중음악 인재 발굴에서부터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음악 창작소가 들어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기반형 음악 창작소 공모 사업에 광주와 부산을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총 2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음악 창작소 사업은 대중음악 발전을 위해 창작에서 음반 완료 단계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교육이나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주 CCTV 통합관제센터는 어린 학생들이 범죄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오늘부터 어린이 영상체험관을 연중 운영합니다. 어린이 영상체험관은 위험 상황을 알려주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 체험, 사람 얼굴을 인식해 동일 인물을 찾아내는 안면 인식 솔루션 등 안전 체험 위주로 운영됩니다. 서양화가 이영범 작가의 개인전 민들레 연가가 광주 예술의 거리 아트타운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이영범 작가는 전통 자개 공예와 서양화를 접목시킨 새로운 기법으로 민들레 홀씨의 모습과 그리움 등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어제 저녁 열린 전시 개막식에서는 영무 예능 보유자인 장은정 씨가 춤 공연을 통해 5월 영령과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달랬습니다.